책이 없어서 듣기만 할게요. 네. 없는 채로 죄송해요. 책 오면 읽을게요. 네. 24년 12월 30일 월요일. 오늘은 새 책, 론모어의 머니를 가지고 오늘 새 책으로 독서 나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읽고, 맨 앞에 보면 한국어판, 론모어가 서문 쓴 거 있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책을 쭉 봤는데, 이 책도 딱 읽어보니까 다 이게 맨 앞에 여기 보는 돈에 대한 인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 음, 어떤 생각을, 편견, 선입견,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맡고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깨치워야 된다는 거 하고, 저는 좀 와닿았던 게 뭐냐면, 변화는 기회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틈새 시장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었다면, 뭉뚱그려 서비스를 해줬거나 아니면 우리가 돈을 갖다가 쓴다면, 이제는 진짜로 틈새 시장.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개인으로 다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하나만 공략을 해주면 부는 이룰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화폐가 이제 변하잖아요. 이제 은행들이 진짜 없어지는 거 아세요? 그 동네에 ATM기라 그러나? 예전에는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없어요. ATM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왔었잖아요. 여기 시흥이 있거든요. 요 동네에 제가 예전에 왔을 때는 ATM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국민은행 특히. 근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은행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은행이. 국민이 딱 한 군데 있고, 뭐, 다른 거, 예전에 뭐, 시티은행도 있었는 것 같아. 은행 있었는 것 같아. 은행도 없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뭐, 기업은행도 다 없고, ATM기도 없고, 맞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만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은행이 점점 줄어갔고, 그 다음에 은행을 통해서 이제 우린 돈 거래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이 온라인상의 은행들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화폐도 이제 바뀌어 가잖아요. 코인이라는 화폐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에 지었는 건데 여기 지었는 거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금. 6년 된, 4년? 6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진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3회 3승, 뭐, 4회 거듭제고 꼴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속도로 화폐가 막 변하고 있고,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맞추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거. 그래서 부는 돈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냐면, 가난한 사람에서 점점 부자로 이동하는 거예요, 돈이. 그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은 계속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앞부분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에 맞춰서 해라. 계속 시장은 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타고 간다라면, 그러니까 민감하고 그렇게 타고 간다라면, 부도 검어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널려있는 부는 못 찾아서 우리가 못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우리가 캐치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목차만 이렇게 쭉 훑어봐도, 조금 이게 상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서, 예, 이것만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또, 그거 뭐지? 차선에 조금 올라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선 대표님 책이 있으시죠, 이 책이? 네, 음. 미선 대표님,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여기 31조까지 읽으면서, 아, 지금 이 롬무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세상에 돈이 많다. 그리고 돈이 이동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 이런 부분을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에 보면 미래의 거래와 교환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카카오뱅크가 생길 때도 이게 오프라인상에 지점이 없는데 은행이 생기는 걸 우리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공중파 3사에서 카카오뱅크를 엄청 공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카카오뱅크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젊은 층을 많이 끌어당기고, 그다음에 편리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 기존에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금 딱딱하게 운영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유연하게 만들었잖아요. 벌써 카카오뱅크가. 그리고 저도 진짜 윤정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이 인터넷 뱅킹을 사용을 안 했었어요. 많이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니까 음, 가상현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웨어러블 기기, 피하 칩,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아직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현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면 또 21페이지에서 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열 때 자기가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그냥 물건들을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세상이 됐네 싶더라고요. 보면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에는 재고가 없다.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는 호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는 자동차가 없다.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인 넷플릭스는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유튜브도 그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수익 배분을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이제 막 승승장구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념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진도 빼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그냥 단순히 뭐 비트코인 아직도 사람들이 뭐 곧 없어질 거야 라고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없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더 확대되고 오프라인 은행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엄청 드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책을 좀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 세계를 향해서 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제 학원 매출이 내가 아, 뭐 반토막이 났지만 반토막이 나서 조금 이제 힘들고 좀 어렵거든요, 마음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를 계속하고 이 마인드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굴을 파기도 하고 다시 나오기도 하고 도대체 이놈의 학원을 내가 언제쯤 때려치고 은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은퇴 계획을 세웠는데 매출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면은 뭐 한 달에 한두 명씩 계속 줄어든다 해도 은퇴 시점을 맞출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그냥 뭐 뭐라 그러죠? 절벽 치듯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진짜 일을 더 해야 되나? 일을 더 해야 되겠구나. 잘 나갈 때는 사람이 그러잖아. 나 70까지 일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놈의 것을 내일 당장 시장에 내놔야 되나? 막 이러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의 이 독서 모임이 있고, 부자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도 이런 과정들 잘 나가다가 또, 이게 말하자면, 항상 그 꼭대기하고 계곡을 만들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이 있어서 아, 너무 감사해요. 오늘, 네, 이상입니다. 네. 매출이 많이 떨어지셨구나. 말을 안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가시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좀, 말씀 안 하시고. 네,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이제 또 조금 더 있다가 네, 사람들한테 또 주기를 하려면 인생 멘토가 되려면 또 이걸 겪어야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 자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보면, 런모도 툭 떨어졌다가 30대 완전 억만장자 부자가 돼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거를 지금 여기에 써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항상 책을 읽으면, 부자들 책을 읽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관찰하는 게 아니고, 그 관찰을 통해서 자기 거를 내실화해서 행동을 하면 되잖아요. 맨 끝에 보면, 론모가 딱 얘기를 했어요. 행동하면 된다고. 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읽고, 체화를 시켜서, 뭐 한두 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면, 뭐 이 사람처럼 억만장자 단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5년, 우리가 5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전에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만 간다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다음에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상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보니까 먼저 그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되잖아. 그 얘기 하잖아. 근데 페라리 보고 페라리 타는 사람 보고 저거 들러일 거야. 근데 여기 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이렇게 큰 유람 배 막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낚시하고 있는데 큰 배가 휙 지나면 저거 들러일 거야. 사람들이 그거냐? 나도 그걸 배워가지고 뭐가 이렇게 테슬라 지나면 저 딜러야. 나도 그랬거든 한동안. 근데 여기서 딱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래요. 마약 판매자일 거야 막 그래. 근데 제가 어제 교회 갔다 왔는데 그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얘기하고 나서 주차장에 갔는데 다음에 봐요 갔는데 BMW 앞에 서 있는 거예요. BMW 문을 열고 딱 오는데 그거 보고 아유 저건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이러고 있는 속으로. 근데 나이가 40대 초야.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아유 저거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내가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그 책을 딱 보고 이 책을 보고 나 아직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칭찬을 해줘야겠다. 아우 그냥 일찍 성공하셨네요. 일찍 부를 이으셨네요. 뭐 이렇게 하고 칭송을 해줘야 그래야 나도 곧 저렇게 되니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부자들의 공통점이 그런 거 돈에 대한 게 죄의식이 없고 그다음에 돈은 여기서 가장 좋은 나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가장 좋은 수단이다. 나 요 말에 이제 조금 더 요 말에 이제 좀 적어놨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꼭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성장하기 위한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돈과 결혼하라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도 써 있나? 돈과 결혼하라 그런 말 없었어요? 돈과 결혼하고 뭐 그래 돈과 살으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그또 뒤에 시대의 파도 물결을 올라타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처음 90년대 초에 인터넷 나왔을 때 다들 막 그때 91년 막 이랬을 때 무슨 산후자동학과 이런 거 막 생겨가지고 다 거기 가라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 머리 아파. 그리고 난 돌아다니는 관광통역 할까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걸 할 거. 그럼 자유롭잖아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자유롭잖아. 아무도 터치 안 받고. 그 되게 후회가 됐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인터넷 이거를 내가 꼭 마스터를 해갖고 공부해갖고 일로 이렇게 옮겨 타자. 이제 몸으로 하는 일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꼭 시대에 들어오는 물결을 나는 올라타자 변화에 올라타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그 빨리 된 억만장자 이제는 막 빨리 된다. 그거 뭐
무슨 저크버그, 뭐 알리바바 얘기했잖아요. 근데 난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제일 희한한, 난 제일 이게 이 사람이 제일 궁금했어. 아니, 개인이 우리 삼성이나 현대 같은 거 재벌 3세들이 이제 자동차 만들고 막 이렇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턱 나타나고 개인이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개인이 막 우주 로켓을 발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켓은 정보기관, 나사,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받는 나사에서나 과학자들이 하는 거지. 개인이 무슨, 로켓을 발사하고 막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페이팔, 처음에 페이팔 창업자잖아요. 이 사람도 돈을 인터넷 사업을 해서 버는 거예요. 그 페이팔, 페이팔 아자 돈 내는 거. 한국에 페이팔 있어요? 돈, 페이팔 있어? 한국에? 페이팔 없어? 없구나, 없구나. 그 카카오톡처럼 페이팔로 돈을 이렇게 지불하는 거예요. 페이팔에 내 계정을 넣어놓으면 이게 페이팔을 딱 누르면 돈이 이렇게 페이팔 통해서 이렇게 딱 가요. 그 페이팔 창업자예요. 그 초창기. 거기서 이제 돈을 버니까 이 사람도 처음에 제센 사업이 컴퓨터 인터넷으로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된 거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 보니까 어디 뭐 젊은 나이에 뭐 다른 사람은 백만장자, 억만장자 되는데 무슨 3년 만에 7조를 버는 사람이 됐다고. 그걸 보니까 그 사람도 컴퓨터, 인터넷 요런 걸로 뭐 인터넷 뭐 코딩 요런 걸로 해서 30대 후반에 이미 7조를 된 거야. 3년 만에. 빚더미에서.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제는 진짜 뭐 물건을 팔든 뭘 하든 모든 거를 인터넷 그 온라인상에서 해야지 부자가 되는구나 이 생각에서 저도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밀키트를 아 최종 그림은 이제 네트워크로 이렇게 팔라고 온라인선 하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또 얘기했듯이 그 타고 가야 할 배를 놓치면 내 기대를 오직 골동품 모델에만 이렇게 달라붙어서 기대를 하고 있다. 누군가 와서 구해주기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듯이 광고하고 우리가 세일 파는 거를 계속 온라인으로 해야겠다. 이제 현실에서 말고 온라인을 해야지 현시에서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저는 이제 초점을 포커스를 자꾸 그거다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제 요걸 좀 바꾸고 저는 빠르게 이제 올라타야 되지 확 다 버려. 빨리 라인을 갈아타. 이거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미서님은 이제 그 학원 문 닫을 때예요. 문 닫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때예요. 그래서 한쪽 문이 닫히면 자꾸 두들기지 말고 다른 쪽 열려 있는 문을 찾으세요. 헬렌 켈러가 그랬잖아요. 문이 닫히면 사람들은 자꾸 닫힌 문을 바라보느라고 많은 시간을 쏟는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면은 온라인으로 이제 눈을 돌리세요. 온라인으로 강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학원도 감사합니다. 굉장한, 돈도 안 굉장한, 들어. 굉장한 어?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학원 문을 좀 닫고 싶어. 닫아요. 온라인으로 줌으로 막 쫙 하잖아요. 강사는. 돈도 안 들어요, 온라인은. 네, 사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 뭐지 일론 머스크도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일론 머스크의 추구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인류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를 갖다가 만들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걔 정자 그거 해가지고 애가 13명에 14명이잖아요. 걔 추구하는 게 그건 거예요. 우수한 인재, 우리 인간들을 갖다가 화성이나 이런 데 갖다 놓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인류가 망하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최종 목표인 거예요, 그 사람, 일론 머스크는. 거기에 완전 집중을 해가지고 돈도 엄청 모으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 생각 자체가 참 특이하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일론 머스크 그거 읽으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난한 생각을 이제 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잘 되면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 잘 됐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자꾸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오고, 부자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가면 돼요. 어제도 제가 말씀했었듯이, 부자들 잘 됐다고 욕하지 말고, 팔로우십이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면 돼요. 그 길 그대로 따라가면 부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그런
가난한 마인드를 이제 버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이게 디지털 노마드가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잖아요. 컴퓨터 하나만 딱 들고 가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듯이. 그래서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를 또 한 번 상희 대표님 말을 해가니까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다음에 혜정 대표님. 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제가 어저께 이 챕터를 읽었는데, 제일 이렇게 확 와닿았던 부분들이 그거였어요. 우버.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확 머리에 확 봐가지고, 어, 그럼 플랫폼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걸로 플랫폼에서 한번 해보지?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인력사무소를 생각했거든요. 네, 인력사무소, 지금도 이제 인력사무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사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가사 도우미 분들, 뭐 여러의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인력사무소에 거쳐서 이렇게 나가시거든요. 응. 그거를 이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한번 보고, 막 이렇게 어저께 GPT, 그 친구한테 조금 도움을 받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찾아보기는 했는데, 아직 뭐, 뭘 하겠다고 이렇게 확 나온 건 아닌데, 여기에서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다가온 거였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이 강사의 일이, 뭐, 계속 꾸준하게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계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미선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학원에 대해서 이런 거. 근데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지를 어저께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좀 무서웠던 게 되게 많은 화폐 혁신도 있고 저도 모르는 이제 비트코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갈 거다라는 거 이 책에서 이제 좀 보여지잖아요. 저는 세이코 책을 봤을 때는 네 행동해라. 네 행동하면 된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라. 뭐 이렇게만 봤지. 이건 또 세대가 바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 이거 하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럼 어떤 식으로부터 공부를 먼저 시작이 들어가져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한 챕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아가면 되는데 이제 아는 속도를 조금 빨리 해야 돼요. 예전처럼 그냥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속도를 조금 빨리 해야 돼요. 진짜 이게 예전에는 뭐 이게 뭐지? 이해 거듭적으로 뭐라 그러죠? 여기서 잘 얘기하는 재생, 게 재생, 예? 재생 아니에요? 아닌가? 아이고. 아, 미선 대표님, 복리 효과라 그러잖아요. 진짜 이건 복리의 복리예요, 진짜. 이게 시대의 흐름 자체가.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익숙하게 접하는 거, 많이 접해봐야 되고, 조금 이거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좀 멀티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만드세요, 진짜로, 플랫폼. 저도 그거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숙 대표님, 주무셨어요. 아니죠? 저기, 이게 막 이렇게 해서. 아니, 오늘 쉬어요? 이 책을, 오늘 아침에 좀 어제 너무 일찍 자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었는데, 나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은 돈을 벌려면, 책을 읽고, 오늘 자청 강의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결국은 돈을 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정체성을 바꿔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된다는 그 결론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역사상 최고의 부자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진정한 부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부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문화나 종교나 자료 환경에서
생긴 분한 돈에 대한 죄책감, 창피함, 믿음을 초월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마인드잖아요. 또 끝으로 돈의 성격과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 당신도 이런 확실한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마인드인데 이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책도 결국은 그 중에 하나의 공부를 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면서 이 책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열심히 읽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침에 자청 강의를 들으면서 자청이 빼 때리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도 안 돼. 난 그 책 3번인가 읽었는데도 얘는 맨날 이런 얘기만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의를 들으니까 확실히 얘가 빼 때리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자극을 시키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라 공부를 해라 자청이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이거 읽으면서 잘 모르는 거 다시 돌아와서 읽고 다시 들어오서 읽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대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맨날. 네. 맞아요. 자청은 좀 이렇게 자기 사랑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왜 못하냐 하면서 우리를 막 이렇게 갈가요. 시청자를 막.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가끔씩 들으면은, 맨 처음에는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 이제 딴 거 듣는다고 잘 안 듣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청도 생각의 발상이 좀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상한 마케팅 거기 봐도 조금 특이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참, 맨 처음에 참 신기하다면서 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뭐 글쓰기 이런 것도 자청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할 때 자청 거 들으면 좋아요. 그 사람 좀 그런 얘기 잘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해석하면 되지 저는 뭐. 자청 아니 저는 자청 받으면 기분 나빠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가 분들 애가 젊어서 나이가 어려서 자꾸 혼내. 우리 어렸을 때 비난을 많이 했잖아. 20대, 계시니까. 30대. 그래서 많이 싸웠잖아. 친구하고 맨날 싸워도 비난해서 너는 그래서 안 돼. 근데 애가 나이가 어리니까 비난하고 있어. 너는 걔는 나이가 좀 더 들어야 돼. 그래서 전 자청 거안 들어요. 그렇다. 네, 이런 분도 있고, 또 요즘 여러 젊은 애들은 이렇게 누군가가 빼때리는 말을 해줘야 돼. 엄마 말도 안 듣지, 선생 말도 안 듣지. 그 저들 책을 읽어 뭘 읽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자청 같은 그 우상이 있어야 돼, 우상. 내 생각은 그래. 맞아요. 자청이 좀 잘난 체 하면서 뼈 때리는 게 막 하잖아요. 근데 맞아. 저는 괜찮아요. 저 사람 특이하다. 난 그 생각 했었어요. 그 생각 발상이 조금 특이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참조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 대표님, 그거는 그런 것 같아. 심리학과 출신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용하는 것 같아. 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이 책을 어제 좀 읽다가 아침에 마저 다 읽었는데요. 저도 우리 연숙 대표님이랑 같이 하는 클래스 101에서 자천 강의를 한 4개 정도 들었었거든요. 음, 정말 뭐 배울 게 참 많은 친구다 그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막 이 사람에게 뭘 배워야겠다는 그런 건 아직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청의 책을 하나만 읽고 이상한 마케팅 이건 아직 읽어보지 않아. 유튜브인가요? 그게? 이상한 마케팅이? 책이죠? 아니, 이상한 마케팅 그 사람 운영하는 회사. 거기 회사. 유튜브 그게 어, 있어요. 회사에서 네네. 운영하는. 음. 근데 이 책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요. 머니는 사실 우리가 항상 일상에서 알고 있는 머니인데도 본인이 또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음, 그, 맨 앞에 보면 저는 조성희 대표님도 강의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 가난하게 태어난 건 당신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당신의 잘못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많이 생각하게 했고요. 음,
정말 뭐 어떻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음. 책을 읽으면서 막 줄을 많이 꺾기는 했거든요. 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은 내가 부에 대한 사고방식, 기술 역량, 감정 점검, 그다음에 새로운 관점을 제고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 어떤 부에 대한 생각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저도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의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아까 그 인정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옛날에는 그냥 대면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게 비대면이잖아요. 정말 창구에도 손님이 젊은 층은 거의 안 오거든요. 젊은 층은 다 모바일로 해버리고 항상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은행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변화하는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내가 머물러 있는다 하면 음, 이 시대의 이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MMC 방에 와서 이런 아침에 다른 대표님들의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진화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공부를 하면 정말 열심히 읽어서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책 보면 중간에 막 있어요. 뭘 해라, 뭘 해라. 또 이 사람 막 얘기를 해요. 론모어가 막 뭐 하지 마라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지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또 이 책 읽고 또 덮으면 또 안 하잖아. 그래서 또 제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배터리가 계속 넣어놔야 돼. 사람들은 이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게. 그렇습니다. 이순 대표님. 네, 말숙 대표님처럼 말숙 대표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 책이 처음 낭독을 하는데, 이게 뭔 뜻이지? 좀 이렇게 들은 내용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약해야 되지? 그래서 낭독한 걸 또 한 번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생각하니까, 좀 몇 마디 할 수는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려워요. 이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다른 앞에도 다 좋은 점이 있는데, 이제 29쪽에 진화와 혁신의 표용이라는 그 챕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가 영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혁신에 대한 단어를 찾아봤어요, 영어로. 이노베이션이더라고. 하고 혁신이라는 단어를 다시 하나 알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거, 그거는 내가 점점 기회가 저기 더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경쟁.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경쟁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더 커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 안전지대를 나온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나온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 있으면 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게 참 쉽지 않구나. 나도 좀 세월이 지났지만, 이렇게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나를 혁신하는 게 중요하구나.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혁신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일례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친구 어린이집 교사에 있는 친구 어린이집을 갔는데, 미선 대표님 있잖아요. 거기 4, 5세 반이 2025년도에 한 명도 모집이 안 됐대요. 그래서 애를 안 난대요. 그래서 선생님 하나가 잘렸다고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약간 우울해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저 선생님이 이제 그만두게 됐다고 억지로.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줄은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미선 대표님 얘기할 때 공감이 가더라고. 학원도 그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까 들었어요. 그리고 이 차 종류가 진짜 이렇게 많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저는 정말 그 아까 상희 대표님이 그랬잖아요. 막 이상한 생각으로 아유 저것들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20, 30대 애들이 외제차 막 삐까삐까한 거로 그 텐트도 완전 넋소리 한 거로 네, 그래서 오지금 우리 신랑한테 여보 나 캠핑 안 가 이제 그런 적 있어요. 진짜. 어디서 젊은 애들이 저렇게 돈이 나서 아주 캠핑 장비도 아주 기가 막혀요. 진짜로. 깜짝 놀래요. 가서 보면. 그래, 막 보여주기나 한 듯이 막 쫙 치장을 해갖고 걸어놓고 그래요. 뭐 이렇게 액세서리 그런 것도. 그래가지고, 야, 진짜 그 캠핑 다니면서도 그거가 확 드러나더라고요. 아, 사람 젊은 애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살 수 있는 저거를 배웠을까? 그래서 참 보고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우보 자동차도 타봤어요. 해외 가서. 그리고 해외 가서 에어비앤비, 우리나라도 지금 에어비앤비 숙소가 많잖아요. 에어비앤비 호텔에서도 잡았고, 어, 제가 넷플릭스는 안 봤지만 그 넷플릭스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러지만 영화관 없대잖아요. 아,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플랫폼으로 이렇게 연결의 시대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게 이제 예전에는 동물의 속도로 흘렀다면 이제는 빛의 속도로 간다는 거. 우리 그거 공감하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러다 도태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꼼꼼하게 잘 읽고 이해한다면 아, 우리도 좀 빠르게 빛의 속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변화의 물결을 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침에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5년 안에 여기서 다 대표님들이, 저희 목표는 그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대표님들이 월 1,000 이상은 좀 벌여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항상 합니다. 5년 안에. 그게 될 거든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변화의 속도에 민감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 계속 민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독서 모임도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민감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꼭 그래서 막 퀀텀 점프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무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돈이 배달되고 있어요. 아직 도착을 안 해서 태. 아, 나는 돈이 배달되고 있다. 이러면서 돈이, 지금 그 생각했었어요. 돈이 배달되고 있는데 그 책은 못 읽었고요. 그 책을 주문하면서 어느 날 이제 학원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학원을 뭘 했냐면 손님이 온다 했었어요. 음, 손님이 많이 오라고 손님이 온다 했었는데 그 책을 딱 주문하고서 바뀌었어요. 돈이 들어왔다. 음, 돈이 들어왔다. 계속 어느 순간에 이게 돈이 들어왔다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책을 보고서. 그래서 이 책은 나에게 되는 동안도 기대가 막 크지만 저한테 와서도 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돈에 대한 생각, 그런 마인드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돈의 습성과 그러니까 소비하는 습관 이런 거를 바꾸도록 하려고 많이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뭘 한번 이렇게 이거 사야겠다면 그냥 금방금방 사고 그랬는데 뭔가를 살 때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 쓰임과 버림에까지 그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사서 그냥 소유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걸 사서 어떻게 쓰다가 어떻게 버릴 건지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돈이라는 게 생각하기 나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의 뭐 척도는 아니지만 기초적으로 잔돈을
조그마한 소액의 잔돈을 모아야 목돈이 되듯이 그런 돈의 가치, 이런 화폐의 가치를 생각하게 됐고요. 이 책은 사실 이게 대표님들 모두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에게도 뭐 쉽지만은 않겠죠. 그런데 어떤 돈의 가치를 이 책에서 배우기만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나은 삶을 내년에는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속적으로 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아요. 돈에 대한 확장성이 이루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보기. 우리도 그러잖아요. 쓸 때만 딱, 어제도 우리 부자회글을 하면서 쓰는 것만 딱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는 살 때 뭘 해야 되면 효용, 가치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돈을 예쁘게 쓰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돈도 인격체라 하잖아요. 자신이 좋은데 예쁜데 쓰면 걔도 얼마나 좋겠어요. 쓰잘데없는데 쓰면 안 되니까. 항상 김승원 회장님이도 어떤 부자들 다 얘기하자. 돈은 인격체다. 친구라 생각해라. 파트너라 생각해라. 그 생각하니까 우리가 돈을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 돈이 배에 온다 그래가지고 나 진짜 돈이 오는 적도 이 현금이 박스째 오는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 맞아. 나도 그 생각하고, 박스로 돈이 배달되는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네. 그다음에 연길 대표님 혹시 가능하세요? 출근 준비하셔야 되지. 수미 대표님 지금 새벽 기도하신다 그러셨고, 은영 대표님 가능하세요? 네. 그래도 들어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 찍고. 연석 대표님, 상희 대표님. 연석 대표님 안 계신다. 화장실 가셨나 봐.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 참, 희선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희선 대표님 못 들어봤다. 이야기를. 아니, 책이 없어서. 우리 듣고. 아, 음, 듣고. 일단은 책이 지금 나는 내가 주문한 책이랑 지금 오늘 사진 찍을 때 보니까 책이 다 달라가지고 그 윤현 대표님이 들고 있는 책은 난 주문하려니까 큰 글자 도서던데 맞아요? 아니요, 이거는 예전에 거.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개정판, 이렇게 되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윤정 이거예요, 대표님 이거. 들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희선 대표님이 주문한 거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지금 음, 바뀐 것 같아, 책이. 맞아요. 근데 다들 옛날 책을 다 사셨나 봐. 그죠? 일찍 샀나 보다. 그죠? 저는 아니, 예전 나는 거. 알라딘에서 중고 샀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이거 음. 이번에 샀는데요. 그래요? 이번에 샀는데 그 큰 글자 책이에요? 아니, 그냥 큰 글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인순 대표님 책이 제일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엊그제 왔거든요. 저도 그거 음, 샀는데. 저도 엊그제 왔어요. 음. 음.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대표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책이 일단 좀 궁금해지긴 했고요. 전 이제 너무 이제 어쨌든 그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돈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생각을 사실은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이젠 내가 그게 좀 필요하겠구나 할 즈음에 윤정 대표님이랑 연결이 된 거예요. 음. 내가 또 그런 에너지를 내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들어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공부라든지 뭐 돈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뭐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고. 네, 오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저도 이제 돈에 대해서는 아주 그 주린이 같이 입문자인데, 음, 들으면서 제가 저를 느끼기로는 돈에 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없어졌구나. 예전에는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더 많았고, 아까 상희 대표님이 얘기하듯이
멋진 차 타고 오면 좀 부모님 잘 만나서 뭐 이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 나를 보는 거죠. 와, 멋지다. 나도 저런 차 탈 수 있겠지. 뭐 하면 타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미선 대표님처럼 지금 비트코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 뭔가가 역사는 항상 반복되어 오지만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결을 잘 타야 되는데, 이제 지금 많이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이제 끝물? 뭐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단계에 있는 것에서 새로운 물결을 타는 건 뭘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관심을 가졌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좀 혼돈이 오는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머니라는 이 책이 제가 어제 목차만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더 개념을 갖게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그랬고, 이제, 어쨌든 돈에 대한 나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서, 음,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 예, 가끔은 역으로 갈 때도 있어요. 어, 가끔은 그게 확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금세 생각을 바꿔서 전환시킬 수 있는 내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생각 자체, 인식 자체가 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잘 하셨어요. 진짜. 여기 있는 대표님들은 또 인식 전환이 빠르시잖아.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안 돼 있으면 그 진짜 바꾸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대표님들 마음 자체가 딱 있으니까 이게 빨리 바뀌시는 것 같아요. 네, 미선 대표님? 아니, 저도 인식이 바뀐 게 예전에 이제 당근을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 막 모피코트 나 이거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250만 원에 내놔요. 그럼 옛날에 그런 거 보면 아이고, 나 참 무슨 모피코트를 2,5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이 정도로 부자면은 그냥 주지 뭘 또 240만 원씩이나 또 내놓고 지랄이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2천만 원짜리 모피코트를 이렇게 사는 이런 부자가 될 수 있었지? 아, 이 사람 좀 DM을 보내가지고 인터뷰를 좀 따볼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2,500만 원짜리 코트를 샀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예, 예. 아, 어떻게 DM을 보내서 인터뷰를 좀 따볼까? 차 한잔 하자 그럴까? 이게 무슨 일 하는지, 아, 나도 거기 한번 올라타 보자고 한번 이야기를 좀 걸어볼까? 요즘 막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차 타고 가면은, 아이, 저 새끼 막 이제, 아이, 저것도 빚일 거야, 막 이러니까. 아니, 실제로 3층에 영어 원장이 벤츠를 타고 다녀요. 근데 그 벤츠 때문에 미쳐버리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말하자면 남자친구랑 그 식당 사업을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제2의 사업장을 이 사람이 이제 꿈꾸고 있었거든요. 미선 대표, 음, 수학하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제가 알고 보니 이제 사기꾼이었던 거야. 저 얘한테 돈 다 빨려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벤츠도 왜 뽑은 어, 거냐면 프랜차이즈 계약하러 갈 때 이게 뽀대가 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벤츠를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그다음에 얘가 거의 뭐 한 1억 가까이 걔한테 돈이 갔는데 매달 50만 원씩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벤츠를 이제 물리려고 보니까 이제 돈 이렇게 현금을 탁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 네. 리스로 샀나? 하여튼 뭐 이렇게 사가지고 물르려고 하니까 위약금만 3천만 원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위약금만 3천만 원이야. 이러니까 이거를 팔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 차를 그 인계를 받는 나는 사람이 나타나면 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인계를 받는다는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고 이래 놓으니까 매달 그 차에만 1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냥 먼 사람 이야기도 아니고, 한 8년 가까이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내 옆에서 이 벤츠를 타고 다니기는 하는데, 이 벤츠 때문에 미쳐버리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사람 집이 학원하고 집이 가까워가지고 걸어서 10분 거리거든요. 근데 그 벤츠를 타고 다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일해 놓으니까 그런 이제 그런 벤츠를 보면 진짜 너무 가까이에서 이 사람이 이 벤츠를 가지고 이 고생을 하니까 쟤는 자기 돈으로 벤츠를 탈까? 저기 걸린 저기 뭐야 대출이 얼마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어요. 네. 내일 읽을 책, 그거를 얘기를 안 했네. 61페이지까지. 2장. 맞나요? 근데 이건 읽히는 건, 여기는 그냥 읽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잡았거든요. 괜찮죠? 네, 61페이지요? 네, 네. 61쪽까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우리가 읽었던 책이 조금 반복되면서 조금 더해지고 이런 거라 가지고 그렇게 여기는 앞에는 여기는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어려우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기까지 여기 2장이죠. 부의 철학. 불을 밀어내는 마음, 불을 끌어당기는 믿음. 뭐 이거는 딱 제목을 봐도 뭔가는 대강 감이 오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그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대표님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